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18명, 카나가와 11명, 사이타마 3명, 치바 4명, 오사카 15명, 홋카이도 6명, 오키나와 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와 오사카, 도쿄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4,682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8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9명보다 9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3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2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1.4명입니다. 한편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1,81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5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어떻게 사회 경제 활동을 부활시킬 것인지 정부 분과회는 이날 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은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今回、普段の生活を取り戻すために、5つの新たな分類を、提案したわけですけど、目的というのは、医療逼迫が生じない水準に感染を抑える。 새로운 구분은 레벨 0부터 5까지입니다. 현재 목표는 레벨 1로 감염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의료를 확보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의 부하가 시작되면 레벨 2로, 일반 의료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레벨 3이 되며 긴급사태 선언 발령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지표는 의료체제에 더욱 중점을 두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 치료제 개발도 진행되는 현재 중증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오미 회장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この、新しい考え方で医療逼迫の状況により重点を置いてここだけが切り取られて報道されると、誤解が生じるのでここですね、感染状況、例えばこれは新規の感染者数なども引き続き注意すると。 감염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 지표와 함께 도입될 예측 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 툴은 현재 시점의 신규 감염자 수, 감염 확산 속도, 백신 접종률 등을 입력하면 그 후 예상 중증 환자 수, 피크 시 어느 정도 병상이 필요한지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표에서는 이 의료체제의 시뮬레이션이 지자체가 레벨의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 3주 후 필요한 병상 수가 지자체가 확보한 병상 수가 되면 긴급사태 발령 기준인 레벨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책이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数週間後の医療逼迫を継続的に予測する。1回1日やったらあとはし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コンスタントに状況を、評価し、あとは予測をしながら先手を打って必要な対策を講じる。今まで去年の、我々の、評価だと緊急事態宣言とか重点措置なんとかが場合によっては少し対策を打つことの時期をちょっと遅れたということもあったので、今回はともかくコンスタントに継続的に状況を把握すると同時に継続的に予測するということです。 이런 새로운 지표를 의료 현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도내 병원의 부원장은 現実に即していると思います。もともとワクチンがない時に作られたのがレベル分けですよね。その状況に応じて受け取る側の医療機関の逼迫具合によってレベルを上下をしていくという形をするのが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또 다른 병원에서는 분과회에서 제시한 3주 후의 예측에 대해 規模が大きい病院が多いので、明日から急に変えるぞと言っても急に変わら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やっぱり3週間っていうのが一つの目安になることかなと思いました。実際稼働できるのはやっぱり2週間後、3週間後というような準備期間があるものですから、やはりある程度長期的な見通しを示すことによって、
我々も自治体の方も準備できる。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予測ツールについては、私は少し懐疑的なものがあって、ツールがどの程度実態と一致するものになる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検証が必要だっていうことは確かです。ただ現場としてはやっぱり目の前に起こっていることを反映する数値を重視してそれを予測ツールの誤差を修正していくこと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입국 대책이 완화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등을 조건으로 10일이었던 대기 기간이 3일로 단축된 이날, 일본에 도착한 비즈니스맨에게는 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だいぶ楽になりますよね。次の出張とかも行けますしね。はい、今回久々なんですけども、これからいろいろ海外出張続くと思うので。 다만 귀국 후 4일째 이유는 기업 등이 행동 관리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활동 계획서를 만들어 사전에 관할하는 부처가 심사하게 됩니다. 厚生労働省のサイトとか見たんですけど、いかんせんちょっと書類が多すぎて僕みたいな個人事業主だとちょっといろいろ出しにくいところがあるんでちょっと大変だなと思って。 완화를 고대하던 K단레는 회견에서 비즈니스 목적 일본인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호를 조건으로 대기 자체의 면제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少なくとも政府は14日間を10日にして、3日にこの期間縮めましたんで、そう遠くない将来にいいところまで、ご判断いただけ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ます。 또 원칙적으로 중지되었던 외국인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 등의 입국도 재개되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전 약 650명이 다니던 일본어 학교이지만 지금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もう私たちはもう1年以上学生たちを首長くして待っておりますので、一日でも入国ができるようになれば早く来ていただきたいです。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 대부분은 모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今は、朝1時20分からオンライン授業を受けて、朝5時20分に終わってます。なので、それによってもう普通に生活はできないです。 또 일본에 와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私は早く入国して日本で勉強したいのです。日本語を読める書けるけど、まだ話すのはまだです。環境がないから、練習する相手がないから、学ぶのは難しいのです。 하지만 전원이 당장 일본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루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여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待機中の、隔離中の健康管理であったりとか行動管理っていうのは今回団体側に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学校としても結構負担が大きいと思います。ホテルとかウィークリーマンションとかそういうところと契約してで今準備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 감염이 재확대되기 전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학교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니어 중앙 신칸센 공사에서 또 작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JR 토카이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 20분경 나가노현 토요오카무라의 이나산지 터널에 자재를 옮기는 작업용 터널 안에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50대 남성 작업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터널 안에서는 인부 8명이 발파전 화약을 장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을 발견하고 전원이 대피하는 중이었습니다.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공사에서는 지난달 27일도 기후현 나카츠가와시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11일에라도 자민당의 호소다파, 세이와 정책연구회에 복귀하고 파벌의 차기 회장에 취임할 전망인 것이 이날 파벌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파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이 10일 중의원 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9일 파벌 간부들이 후임 회장의 인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 뒤 아베 씨의 파벌 복귀와 차기 회장의 취임을 타진하고 아베 씨의 승낙을 얻는다면 11일 파벌 회의에서 정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각 파벌 협의회에서는 중의원 의장의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 씨, 부의장의 입헌민주당의 카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을 각각 임명할 방침으로 보고되었으며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전부터 생각했는데 총리에서 내려왔으면 숨어 지냈으면 좋겠다. 최소한 정권을 지지하는 존재는 아니었으면 한다. 특히 병으로 내려왔는데 팔팔한 것은 이상하다. 모리토모, 카케, 벚꽃을 보는 모임 등 뭐 하나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태평하게 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일본은 이상하다. 아베노마스크 결국 잉여까지 발생했다. 낭비에 엄청난 세금은 투입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세율이 10%이니까 우선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선거에서 자민당은 신임을 얻었으니 최대 파벌의 회장으로 그림자처럼 또 제멋대로 정치를 하겠지.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알고서 자민당의 승리를 안겨준 국민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안타까운 국가이다. 어려운 국면이 되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편리한 체질. 의혹의 설명은 하지 못한다. 기억력이 애매하다. 얼버무린다.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으니 조용히 있어줬으면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최신 지진 활동에 대해 검토하는 평가 검토회가 진행되고 이날 코로나로 중단했던 정례 기자회견을 1년 9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지진 연구자 6명이 위원을 맡고 있는 기상청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 평가 검토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난카이 트로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평상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여겨지는 특단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このコロナ禍で、実際に対面で会議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オンラインでいろいろ工夫をするということをしてみると、十分なデータを見て検討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よく分かりました。 히라타 회장은 이렇게 말한 뒤 임시회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를 들면 위원 전원이 기상청에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력과 통신을 확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기상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 새벽 후쿠시마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하며 후쿠시마 후르노도마치에서 진도 4의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14분경 후쿠시마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4.9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에 따른 해일의 우려는 없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후르노도마치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또 진도 3의 흔들림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이와누마시, 테네이무라, 타나구라마치 등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칸토 및 니이가타 각지에서도 진도 2나 1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자TV였습니다.